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홍콩, 마카오로 현재 한우를 수출하고 있는 태우림푸드 상무 조경입니다. 지금 저희 이제 한우 고기 유통시장 전망과 육가공 사업의 구조적 문제점 진단, 또 코로나19가 한우 고기 유통 및 육가공 사업에 미친 영향력과 전망에 대해서 좀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지금 부족한 제가 과연 뭐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 30년 경력을 최대한 살려서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금 한우 유통시장의 이제 전망입니다. 근데 별로 이제 뭐 밝지 않은 소식이죠. 한우 곧 350만두 시대가 온다. 이미 이것 때문에 뭐 이미 각계에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올해 이제 가임암소만 해도 약 141만두 정도 된다. 그럼 300만두에서 지금 가임암소가 절반 가까이가 지금 새끼를 가지고 있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사육 두수를 보면 2019년도에 약 320만두, 또 2020년도 현재는 약 331만두, 또 2021년도에는 저희가 예상컨대 약 340만두가 되지 않겠냐라고 이제 예상하고요. 모두가 이제 다 같이 이제 예상하는 바는 22년도에는 350만두가 무조건 될 거다라고 이게 두수가 상당히 늘어나는 전망입니다. 예전에 저희가 이제 10년 전만 하더라도요. 그때는 이제 한우 파동이 200만두가 넘으면 한우 파동이 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실제로 200만두 근접하면서 상당히 어려운 시기가 왔고, 그때 이제 안심한우도 사실은 그때 탄생하게 된 거고, 정부 차원에서 또 민관 차원에서 대응하고자 해서 그렇게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많은 숫자가 있는데도 지금 이렇게 고공행진을 하는 한우가 참 신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뒤에 자세히 내용이 나오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우 유통시장의 전망입니다. 또 늘어나는 한우 두수, 뭐 지금 그래프를 보시더라도 300만두, 310만두, 320만두는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현재 한우 유통시장의 전망 중에서 위험 요새가 발생했다. 즉 한우 점유율이 절대적으로 30% 선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가장 많이 나갔을 경우가 그래도 49%, 50% 선대. 그 한우가 정말 잘 나갔을 때는 그 선까지도 거의 유지가 됐었는데, 지금은 30% 선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사실 후하게 줘서 이런 그 퍼센티지가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현재 뭐 각종 이제 우리 대형 유통점을 보더라도 한우 매대가 예전에는 끝이 안 보였거든요. 근데 요즘은 한우 매대가 요만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 큰 매대를 누가 차지했느냐? 전부 수입육이 차지했죠. 그래서 이거는 정말 문제다. 그러면 여기에 과연 어떤 게 문제냐? 고가의 한우로 인해서 중서민층 소비자가 외면한 게 점유율을 떨어뜨린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어려운 상황을 일단 우선 결론을 내면은 아직까지는 좀 안정적이다. 아직까지는 뭐 그래도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지금 뭐 1 플러스 기준에서 22,000원대 호가하고 있고, 2 플러스는 뭐 25,000원, 6,000원대 뭐 1,000만 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지만, 지금 현재 낙찰되는 가격대를 보면 24,500원대 평균. 그러면은 뭐 450kg, 430kg 잡으면 대충 1,100만 원, 1,200만 원대. 또 1 플러스만 하더라도 지금 그런 가격대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거의 1등급만 된다고 하더라도 농가는 현재 적자를 보거나 어려운 상황은 아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나오는 미래가 과연 어떻게 될는지는 그거는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 지금 아직 두 당 가격은 안정적이지만 이 350만두가 나왔을 때는 이대로는 좀 어려운 상황이 오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전에 저희가 여기 뭐 7, 8년, 10년 전에 한우가 이제 파동나고 어려우고 뭐 그래서 한참 이제 우리가 붐을 일으킬 때 그때로 되돌아가 보면 그때가 평균 1등급이 15,000원이었어요. 1등급이 15,000원인데 지금은 2만 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3분의 1 이상의 가격이 뛴 거예요.
그렇게 가격이 뛰었는데 이 소비율이 그냥 그대로 있다고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50% 점유율이 점점 떨어져서 그 아깝게 그 수입육, 예전에 그 백화점 가면 수입육 매대는 요만했고 한우 매대는 쫙 끝이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MD 분들도 한우는 정말 축산의 꽃이라고, 축산의 꽃 MD라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한우마트라 그러면 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상황이 웃지 못할 그런 에피소드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가격대를 지금은 좋지만 아직 이 가격대를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좀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요. 그 현재 한우 유통 점유율을 보면 2020년 현재는 이제 그 쇠고기 판매 기준 한우 점유율이 30% 이하, 기관별 좀 2% 정도 오차가 있습니다. 농협에서 하는 게 있고, 또 그 다음에 평가원에서 하는 거, 정부에서 하는 게 있고, 조금씩 오차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30%대가 무너지고 있다라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10명에 7명은 현재 한우를 못 먹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야 되거든요. 그럼 10명에 7명이 그렇다고 그러면 7명은 과연 뭘 먹느냐라는 거죠. 그거는 아주 단적으로 그냥 간단히 보더라도요, 수입용 매대가 끝이 안 보이게 늘어나는 그런 상황은, 이거는 뭐 두말하지 않아도 수입력이 다 차지하고 있는 거죠. 특히 코스트코 같은 데 보면 정말 예전에는 코스트코에서 뭐 조금씩 300g, 500g, 1kg, 2kg 이런 단위로 가지고 갔는데, 요즘은 정말 무섭습니다. 그냥 덩어리째 들고 가요, 그냥. 뭐 무슨 도매 장사가 가지고 가듯이 그냥 덩어리째 들고 가는 이런.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한우가 비싸다 보니까 수입육 가격은 사실 그 가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주 액면으로 얘기하면 한우가 보통 지금 10만 원대 소매로 판다고 그러면 수입육은 지금 사실 한 5만 원대만 팔아도 충분하거든요, 마진율. 근데 덩달아서 7만 원 팔아요. 그 7만 원 파는 이유가 그렇게 마진을 좋게 해도 잘 나가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그러면 이러지 말고 우리가 냉장육을 어떻게 해서든지 공수하자. 그래가지고 냉장육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 한우의 강점이 뭐였냐? 우리의 장점은 뭐냐면 신선하다는 거거든요. 신선육. 오늘 잡아서 오늘 유통할 수 있는. 그런데 외국에서 들어오는 건 벌써 이미 아무리 냉장육으로 들어온다 해도 배로 들어오면 20여일에서 거의 한 달 가까이 걸리기 때문에 신선육에서 차이가 많이 나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한우 냉장육에 깃들어 있는 사람들이 수입육 냉장육에 가서 보니까 그런 대로 괜찮거든요. 이러다 보니 일이 빠져드는 거고, 이 점유율이 우리는 30%라는 이런 웃지 못할 이런 점유율까지 그냥 끊임없이 추락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 30% 점유율은 변동 없는 상류, 죽어도 난 한우를 먹겠다, 이 상류가 사실은 끝까지 지금 마지막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한우 매니아죠. 무조건 나는 한우 말고는 먹지 않겠다. 이 한우 매니아가 30%, 예전부터 그 30%는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 이 30% 선이 지금 마지막으로 버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코로나 특수를 얻고 이 유통 상황이 좀 변화가 되는데, 유통 상황은 현재 온라인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연간 최대 100% 이상을 성장한 업체들이 다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예전에 이제 되지 않았던 온라인용 스킨팩 제품, 소비자 만족도 충족, 이로 인한 안전한 온라인 식문화 창조. 예전에는 그 산소 팩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MAP 포장이라죠. MAP 포장해서 유통기한이 3일입니다. 유통기한 3일인데 그 가지고 가다가 다 떡이 돼요. 그러면 저희가 그 온라인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걸 납품을 하면 반품률이 10개 나가면 무조건 2개는 들어옵니다. 그럼 20%가 반품이 들어오면 이건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스킨팩 제품은 최장 45일, 25일 가는 건 아무 문제 없거든요. 또 제품이 안전하게 그렇게 포장이 돼서 배송이 되니까 클레임도 적고요. 그러다 보니 이 대형 온라인이 엄청나게 지금 발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온라인 업체의 이유 없는 AS 시스템, 참 우리나라는 대단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진짜 문 앞에 놔도 가져가지를 않고, 그 다음에 요즘 뭐 온라인 쇼핑몰 판매하는데 소비자가 이거 뭐 문제 있어요 이런데 토다는 업체가 있으면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요즘은 그랬다가는 그 업체는 아마 사업을 하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되죠. 그래서 이유 없이 반품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유 없이 뒤처리를 해줍니다. 이런 그 아프터 서비스가 상당히 그 발전하게 만든 계기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집 앞 배달 시스템, 아까 같이 이제 분실력 없는 이제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오프라인 유통업체도 온라인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마트만 보더라도 이제 이런 대형 유통점도 이제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함께 하는 이런 이제 시대가 이제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페, 블로거, 유튜버 등 다양한 온라인 문화가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지죠. 그 마장동 같은 시장에도 이제 젊은 층들이 정말 똑똑한 우리 젊은이들이 그 유튜버 활동을 하면서 유튜버로 판매를 하는 이런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대형 할인점은 이제 다소 위축은 된 부분은 없잖아 있습니다. 왜 그러면 온라인상에서 많이, 그러나 또 어느 편에서는 또 그게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일부는 더 늘어났다고도 얘기합니다. 대형 할인점에서는 소비자가 식당이나 이런 데서 먹는 것들이 장보기로 가서 먹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좀 더 벌어지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 한우를 이제 이렇게 방송화하고 그 다음에 온라인 쇼핑몰화하고 새롭게 이제 자리 잡은 스킨팩 포장이 지금 대세를 굉장히 이루고 있는 거죠. 저희가 이제 큰 업체들 이제 나가는 후기나 이런 걸 보면 처음에는 사실 뭐 저희가 한 3년 전부터 시작을 했지만 처음에는 사실 이렇게 좋을 거라고까지, 이렇게까지 좋을 거라고는 저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처음에 그 육색의 선도나 이런 부분이 덜 좋기 때문에 산소 포장하고 비교했을 때는 선도가 굉장히 분명히 차이가 났죠. 그렇지만 실제로 소비자가 가서 보고 뜯어보니까 산소 포장보다 훨씬 신선하고 좋은 거예요. 그 일부는 후기에 보면 내가 모르고 유통기한을 놓쳤다. 그런데 버리기 아까워서 뜯어봤더니 아무런 냄새가 없었다. 그래서 내가 먹었는데 정말 오히려 더 숙성되고 맛있더라. 이런 후기가 올라오다 보니까 뭐 대폭적으로 뭐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서 이 지금 스킨팩 포장기기를 구입하는 열풍이 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문화로 자리 잡은 온라인 스킨팩 포장이 이 포장이 현재 요 트레이 방식, 그 접시에다 놓고 찍는 거는 우리나라 고유 특유의 방식입니다. 외국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외국은 그냥 바로 필름에다 바로 붙여서 이렇게 하는데 요 문화가, 저희 문화는 그 찐갈비를 많이 선호하는 문화예요. 그런데 찐갈비를 선호하다 보니까 거기에 적응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독일이나 영국이나 이런 이제 기계 만드는 이런 유럽에다가 주문하기를 우리는 트레이 방식으로 해달라. 이게 적응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 트레이를 굉장히 많이 공수해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수없이 이거를 연구해보고 수없이 찍어보고 맞춰보면서 결국은 한국형에 맞게 이렇게 이제 들어왔는데, 요거의 장점은 내가 하나 두 개를 지금 찍어도 아무런 손실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필름의 손실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롤스탁이라 해서 여기서부터 쫙 금액도 한 3억 5천 정도 되는 기계로 찍으려면 그게 세팅해서 열 가열하고 밑에서 판 찍고 위에 덮는 거 찍고 해서 나가려고 그러면 버리는 필름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계를 한번 돌리려면 최소한 몇천 팩, 5천 팩 이렇게 가동을 돌리지 않으면 못하죠. 근데 이 트레이 방식은 그냥 트레이 두 개 놓고 두 개만 딱 찍어도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을 쉽게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장점이 생긴 겁니다. 온라인 유통의 중심축으로 완전히 자리 잡았지만 이 스킨팩이 이제는 대형 유통점까지 이렇게 진열을 해서 판매하게 되는 이제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저희의 이제 기준입니다. 저희 회사 기준했을 때 온라인의 하자율이 약 1%입니다. 사실 100팩 나가서 한 팩 나오는 것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포장이 돼가지고 100팩 나가서 한 팩이 들어온다는 건 크레임이 거의 없다. 이렇게 해도 사실 1%라는 걸 저희가 통계적으로 이렇게 잡았지만 1%도 사실 안 나옵니다. 이거는 한번 딱 누르면 그대로 가고 또 고객 만족도가 높고 또 클레임이 없는 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저희가 만약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팩이나 나갔는데 한 팩이 반품이 왔다. 저희가 10%가 안 남아요. 이거 사업해가지고, 이거 장사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100만원 팔아가지고 10만원 남았냐? 10만원 그거 모르기 힘듭니다. 이거는 저 축산물이지. 이거는 무슨 옷 장사도 아니고,
그런데 거기서 하나 두 개가 반품이었다. 이게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저희가 온라인 쇼핑몰이 침체되어 있었던 경우가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제품이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온라인이 지금 잘 되고 있고, 앞으로도 온라인 유통은 전망이 밝다. 아까 이제 롯데 우리 이제 발표자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이게 대세가 될 거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이제 이렇게 또 유통기한이 45일, 40일 막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요. 이거를 농협에서는 이제 농협에서 먼저 최초로 그 자판기를 개발해서 보급을 했죠. 그랬는데 이제 저희가 그걸 벤치마킹하고 거기에 대한 단점을 보니까 소비자가 보이지 않는 걸 불만으로 삼으니까 저희는 이제 오픈형 쇼케이스로 만들어서 이제 오픈형 자판기가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픈형 자판기에서 예전에 이게 지금 저희가 가스 포장으로 한다 그러면 여기서 3일, 4일 유통기한 갖고 이 가스 포장 갖고 이거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사업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최장 45일까지도 가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자판기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현재로 이제 계속 타켓을 해서 놓고 있는 데들이 이런 휴게소 같은데, 네, 항만에 이제 섬으로 들어가시는 분들, 이제 여객 터미널 같은데, 그 다음에 지하철 역사 같은데, 또 그 다음에 잘 나가는 이제 식당 같은 경우도 먹고, 이거 200g 주세요, 300g 좀 팔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옆에서 가서, 우리 아들도 하나 고기 하나 줘야겠다. 그래서 그냥 사가는 이런 아주 다양한 곳에 쓰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대학교, 학교, 카페촌이라든가 이런 데도 상당히 지금 인기가 높습니다. 여기서도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유통기한을 이렇게 끌고 갈 수 있는 포장 기술이 현재 개발이 되어 있고 우리나라에 보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해졌다.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되고요. 앞으로도 이 자판기도 계속 제가 보기엔 확대될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판기가 좀 더 활성화되면 한우 사업에도 좀 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현재 유통 상황의 간단한 결론은 우선은 이대로는 안 된다. 기회가 있을 때 준비하자. 그 방법은 이제 350만인데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농가 스스로 자체 감축을 위한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민관 협동이 서로 감축한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사육두수를 감축한다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 육가공 입장에서 바라보면은 지금 30%대 점유율이니까 만약에 30%대 점유율인데 지금 300만 두예요. 그러면 350만 두면 35%의 점유율만 가지고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백화점에 매대가 지금 꽉 차서 한우로 넓게 해놓고 이렇게 하는데도 안 된다든지 그렇다든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돈을 많이 쓰고 행사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안 된다라고 한다면 감축하는 거를 많이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사실 저희 육가공들은 배고프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지금 현재도 작은 업체들은 문을 내리고 있고요. 또 힘 한 번 써보지 못하고 그것도 정말 예전에는 대기업이라든지 관공서라든지 여러 군데서 한우 농가를 돕자 해서 그런 붐도 일어서 막 여러 가지 난리가 난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거 한 번도 안 해보고 현재도 지금 300만 둘 잘 유지하고 가는데 이건 5% 이거를 늘리는 거를 그것 때문에 지금 소를 감축하고 그러는 거는 우리 육가공 입장에서는 좀 아니지 않냐라는 걸 이제 조심스럽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물론 이제 여기에서 저희가 말씀드린 한우 판매 점유율을 35%대로 확장하는 게 가장 좋은 이상적인데 그러면 농가도 좋고 모두가 다 좋은 거죠. 저희도 육가공도 일거리 많아서 좋고 서로 좋은 거죠. 한우 점유율을 높여서 이제 생산자의 소득도 증대가 되고 또 한우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잃어버린 점유율 되찾기가 이제 우리 육가공들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잃어버린 점유율을 되찾자. 예전에 최소한 45%, 50%대도 같은 경험이 있지 않냐. 근데 이 35%를 무서워서 그러냐. 다시 한번 이거는 우리가 언제든지 좀 해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해도 늦지 않는다. 이제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이제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만약에 이 두 가지가 잘못됐다고 했을 때 한번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만약에 실패했을 때는 향후 물량이 부족해집니다. 여기 350만 대에서 50만 대를 감축을 했어요. 그런데 소는 너무 소비는 잘 돼요. 계속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소가 모자라요. 그러면 이건 뭐 완전 폭등이 되는 거죠. 폭등이 되면 정말로 비싸진 이것 때문에 나머지 30% 선도 상당히 붕괴될 위험이 있다. 이게 만약에 실패했을 경우는 이제 그런 이제 어려움이 오지 않겠냐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점유율을 35%대로 확장해서 이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다 좋은데 이게 만약에 실패했다라고 하면 공급 과잉으로 한우가 또 폭락하는 사태가 올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아직까지의 상황으로는 볼 땐 어떤 징조가 있지 않습니까? 징조가 만약에 폭락을 하거나 뭘 하거나 하면 고기가 밀린다든지 어떤 그 징조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그 징조를 아주 치명적인 징조들을 좀 찾아보기는 아직까지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또 지금 저희가 행사하는데 자조금이나 또 이런 데서 뭐 돈을 정말 많이 들여서 행사를 그렇게 하지 않고도 지금 잘 유지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육가공 입장에서는 조심스럽게 2%대를 그렇게 이거 하는 게 유지하는 게 어렵겠느냐.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걸 이제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거죠. 물론 여기 이제 농가를 대표하시는 분들이나 정부나 또 모든 이제 통계를 내시는 이제 이런 관계자분들이 더욱 훌륭하신 분들이라 이제 잘 판단하시겠지만 저희 뭐 좀 지식이 짧은 육가공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좀 좋지 않겠냐. 육가공도 먹고 살고 또 백화점에 잃어버린 매대도 좀 찾아오고 좀 기분 좋게 되는 날이 좀 오지 않겠냐. 이렇게 좀 기대를 해 봅니다. 현재 유통 상황은 한우 육가공, 이제 한우 유통업체에는 간절한 현실을 점유율을 되찾는 거죠. 점유율을 되찾아서 생산자나 소비자가 즐거운 한우 문화를 만들자. 점유율 5%는 단합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판단한다. 예전에 45%에서 50%의 그런 한우 점유율에 도달한 경험을 저희는 가지고 있다. 다 뺏겼죠. 사실 지금은. 어디에요? 수입육에 다 뺏겼죠. 수입육 매다가 이만큼 넓어졌는데, 좀 전에 이제 발표하신 우리 발표자님도 이상하게 수입육은 한 번도 적자를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매장에 그 수입육 MD는 계속 흑자만 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우 MD는 심심하면 적자를 내고 있잖아요. 그 점유율에서 완전히 놓쳐버렸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이 나오고 아까 이 점유율을 놓친 부분은 그 결정적인 근거가 가격 상승이 결정적이다. 한우 1등급이 경매가로 했을 때 킬로그램당 15,000원 전후였었는데 지금은 21,000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뭐 도저히 이 가격을 특별한 층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그럼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저급에 지금 신경을 써야 된다. 고등급 지금 대형 유통이나 뭐 큰 매장들에서는 정말 마블 라인 정말 좋은 소들 그 소비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분들은 계산하지 않고 사가요. 그렇지만 10명에 7명은 나도 먹고 싶다죠. 이번에 단적인 예로 그 정부에서 그 재난지원금을 줬지 않습니까? 재난지원금을 줬는데 해외에서도 토픽으로 나왔어요. 해외에서 재난지원금을 줬더니 마스크 사고 뭐 화장지 사고 뭐 사고 그러는 대로 다 썼는데 대한민국은 50%가 한우 고기를 사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50%에서도 정말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요. 그 돈을 쓰는 걸 다 봤더니 중산층 이하가 50%를 먼저 소진을 했는데 이분들이 거의 한우를 사 먹었다는 거예요. 왜? 여유 있는 분들은 그렇게 급하게 쓰지 않아도 되니까 통장에 있으니까 편안하게 쓴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때는 이때 다르고 이걸 왕창 사 먹었다는 거죠. 그런 걸 보면 얼마나 지금 중산층 이하가 한우에 갈망을 하고 있나 이런 거는 뭐 물어보지 않아도 지금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못 먹는 이유가 비싸니까 못 먹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1 플러스나 2 플러스로 비중이 돼 있는 이런 부분을 1등급이나 1등급 이하 수준도 어느 정도는 개발을 해서 보급을 해야지, 그래야 중산층들도 좀 달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물론 1등급 이하로 나와서 한우 가격하고 그 새끼값하고 저 사료값하고 이 인건비하고 이걸 어떻게 당하라는 거냐, 이런 숙제가 있지만 그래도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연구하고 좀 더 논의해서 풀어야 할 숙제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30%는 상류만의 계산이고요. 지금 필요시 60%에서 70%대의 수입육 공간을 점차 해결하려면 중저가를 해와야 됩니다. 중저가를 해서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은 수입육하고 싸우는 거지 무슨 우리나라 한우하고 유구하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싸우는 거는 잃어버린 점유율, 수입육에 뺏긴 점유율, 이거를 지금 찾아오는 게 저희의 지금 숙제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저가가 반드시 연구가 좀 필요하다. 뭐 개인적인 이건 사견입니다만 지금 비거세 황소 같은 경우는 사육 기간이 20개월도 채 안 됩니다. 그럼 빠르게 키워서 했을 때 3등급이 나와요. 3등급이 나오지만 이 3등급 나오는 걸 만약에 2등급만 나올 수 있도록 연구가 됐다라고 하면 이거는 대박입니다. 2등급 나오면 2 플러스를 키울 필요가 없어요. 여기가 훨씬 더 돈이 잘 돼요. 18개월에 2등급 나왔으면 가격이 지금 얼마입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또 거기다가 또 해서 만일 이게 1등급까지 비거세가 올라간다, 뭐 이거는 뭐 난리 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더 연구하고 우리가 대시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 심해졌지만 인터넷 시대에 발맞춰서 사무실에서 화상으로 경매하는 게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 지금 시작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 부분은 고속도로도 지금 바로 그냥 하이패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도 옛날에 60년대에 가서 피켓 들고 경매하고 이런 방식을 계속 고수해 온다는 건 이거는 정말 비용적으로나 미래지향적으로 볼 때 맞지 않는다. 인적, 시간적 비용의 혜택이 있고요. 농가와 육가공의 직거래 방식도 가능해서 산지 직거래도 가능하고 화상으로 얼마든지 가능해요. 소규모 업체도 참여가 가능하고 출하농가도 앉아서 화상으로 경매 상황을 참관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화상으로 내 소가 얼마에 지금 경매되고 있어. 내 소가 지금 잡았는데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됐구나. 이런 걸 다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전 출하하고 출하도 육가공하고 이제 사전에 구매 의사를 밝혀서 서로 이제 그렇게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되고요. 편안한 직거래 방식으로 육가공이 작업 일수를 공백을 조금 메꿀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오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이버 경매의 필요성은 전국 경매장에서 동시 경매가 불가능한데 이것이 가능하다. 지금 저희가 컴퓨터 앞에서 놓고 컴퓨터에서 사이버로 경매를 하는데 지금 음성 공판장, 부경 공판장, 뭐 김해 공판장, 각 지방 공판장들을 다 앉아서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서울에서 음성으로 내려다니는 중개인들만 해도 지금 엄청난 숫자가 있습니다. 이게 이분들이 매일 달려가는 거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지금이 뭐 어느 때입니까? 우리가 정말 IT 시대고 IT 하면 대한민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할 정도로 정말 빠르게 가는 IT 시대에 우리가 예전처럼 이렇게 계속 피켓 들고 이러한 문화를 우리 후대에게 물려준다? 야, 이거는 조금 우리가 신중하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고요. 여러 가지 이동하는 경비. 어떤 분들은 아유 뭐 어차피 내가 가서 경매하니까 나는 경매 비용이 안 들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그분한테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아니 사장님은 오너인데 오너는 월급이 얼마입니까? 이거는 뭐 말이 안 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지금 사이버 경매의 필요성에 관해서는 제가 뭐 알기로는 얼마 전에 어느 기관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상당히 긍정적으로 좋은 이거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다라고 해서 긍정적인 부분이 더 많이 나온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사이버 경매에서 시간이 곧 돈이다. 줄인 시간이 경쟁력이다. 그래서 그리고 동시다발적으로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 사이버 상에서 이 구매자나 판매자나 누구든지 와서 보고 내 소가 얼마에 팔려나가는지 내 소가 얼마에 경매됐는지 서로 오해 없이 충분히 교감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다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좀 준비해야 된다. 350만두 시대는 뭐
이게 어떻게 보면 장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 뭐 새끼가 140만 두가 들어있다는 건 정말 이건 위협적이지 않을 수 없는 건 사실입니다. 한우협회나 자조금이나 농가나 농림부나 뭐 이런 측면에서는 이거 참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은 분명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좀 참고해 주실 게 저희 좀 어떻게 보면 지식이 좀 부족하고 이런 우리 육가공 쪽에서 혹시 또 뭐 바라보는 견해에서는 그래도 지금부터 준비하면 30%에서 35%를 때려 이게 뭐 잡는 것이 그렇게 뭐 어려운 건 아니지 않냐. 시도도 한번 안 해보고 만약에 지금 어떤 파동이나 이게 지금 뭐 지금은 아닙니다. 그게 오려면 재고도 많이 있어야 되고요. 누군가는 지금 덤핑을 던지는 사람도 나와야 되고 이게 뭔가 징조가 나타나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습니다. 정말 소화가 잘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50만 두가 나오는 이 시대인데 이거는 우리가 좀 같이 준비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희 육가공 쪽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직 배고프다. 지금 일을 더 하고 싶다. 그 다음에 이런 일수를 다 못 채우는 이런 어려움이 있다. 이런 부분을 조금 다 같이 해결하고 그 다음에 팩트적인 너무 상류층만 겨냥해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제 중저가급의 그 등급을 좀 더 개발해서 좀 더 농가는 중저가급을 팔아도 돈이 되는 이런 프로젝트를 좀 많이 연구하고 개발해서 잃어버린 점유율을 찾아오는데 대단히 좀 좋은 결과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두서없는 말씀 드렸는데요. 저희 그 육가공들은 사실 요즘 모두가 다 어려운 시대지만 정말 어렵습니다. 특히 많이 이제 일들 못하는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열악한 그 환경에서 일하시던 분들이 해썹 기준이나 여러 가지 이런 걸 쫓아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도 많이 상승이 되고 또 그런 부분에 어려움을 많이 겪는 소규모 업체들이 많이 타격을 입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게 저희가 전쟁은 대포로만 전쟁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7만 개가 되던 정육점이 4만 개. 물론 그 트렌드가 바뀌고 온라인 시대, 그 다음에 대형화 시대, 그 다음에 깨끗하고 이런 안전한 음식, 먹거리 시대 이런 걸 찾아서 그러는 줄 몰라도 그래도 소총부대가 7만 개에서 4만 개까지 줄어들었다. 이거는 우리가 조금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정육점들이 물론 수입육도 많이 팔지만 그분들이 대놓고 하는 거는 전면에 전부 한우를 내놓고 하지 수입육을 전면에 대놓고 하는 데는 없습니다. 또 저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수입육이지 정말 수입육입니다. 저희가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인데 최소한 50%는 그래도 우리나라 걸 먹어야 되지 않냐. 그게 저희의 생각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